결론은 너무 일찍 하면은 물가 재앙 등의 우려감이 있고 또 너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은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접점이 일단은 시작한다. 지금은 국채를 포함한 어떤 투자 적격 채권을 좀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냐.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시고 또 한번 채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 나중에는 회사채나 하이힐드 채권 같은 지난번에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잘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1월에 저희 자이언트TV에 오셔서 3월 금리 인하 어려울 거다. 오히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요. 3월 금리 인하는 안 되는 것으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한 두 달 전 되네요. 두 달 전이라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동영상을 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경제 데이터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3월달 금리 인하는 오히려 조금 딜레이가 될 것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딜레이가 되면은 거기에 비례적으로 그걸 기대해서 들어왔던 세력이 또 밀리는 거고 그러면 국제금리가 오히려 오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3월달 금리 인하의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 시장 금리 보통 미국 국채 시장 금리는 10년짜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국채 시장 금리가 작년 12월 말일자가 3.8에서 한 4.3까지 한 4.3 중반까지 올랐었죠. 최근에 약간 내려오지만은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질문 주신 걸로 돌아가서 그러면 딜레이 된다고 보는데 근데 원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 자체 채널이나 다른 데 출연해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한 5월 정도에 빠르면 한 5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고 5월 내지 6월 정도 될 거고 인하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베이비 스텝으로 한 25bp 정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경제 데이터가 저희가 예상한 바로 부합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 좀 더 약간 더 수년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현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한 6월 정도에 패드 컷을 처음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 여전히 5, 6월 달입니다만은 오는데 시작은 하되 굉장히 베이비 스텝으로 아주 그냥 미미하게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진입하면 갈수록 조금 의미 있는 금리 인하 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어떤 연준의 어떤 딜레마를 좀 말씀 좀 드릴 될 것 같은데 연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연준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도 있고 또 늦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근거도 동시에 상존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근거는 일단은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명확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모호해서 보통 연준이 가장 많이 선호한 데이터는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소비자 물가 CPI가 아니라 PCE가 연준이 참고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PCE 데이터 중에서도 코어 PCE 핵심, 한국 신문에서는 근원이라고 표현해서 저는 그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 PCE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 연준이 참조하는 거는 또 하나 여러분한테 더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보통 물가 지표는 영어로 YOY 전년 동월 대비를 많이 보는데 사실은 연준의 내부 관계자들은 사실 그건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보셔야 될 거는 6개월 이전 대비 또는 3개월 이전 대비 물가 어떤 추이가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연준의 핵심 관계자들이 많이 참조하는 거는 핵심 PCE는 맞는데 3개월 내지 6개월 전 대비해서 현재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물가의 추세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길게 했는데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벌써 연준의 목표치인 2% 타겟 인플레이션 2%잖아요.
2%에 거의 다 이미 다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가 연준이 얘기하는 거에 이제 물가가 잡는 게 하나의 목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사실은 지금 바로 해도 별 이상하지 않는 레벨이죠. 두 번째로는 빨리 그러니까 그 상반기 안에 금리를 할 수 있는 논건 또 하나는 뭐냐면은 1, 2년간의 연준이 타이트닝을 계속 한 거잖아요. 우리가 긴축을 이미 충분히 한 거기 때문에 이 긴축을 하면은 결국은 레깅 이펙트 시차 효과로 결국은 경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높은 레벨로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결국 사후에 경제 데미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제 아직 경제가 스틸 오케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 랜딩을 완전히 갈 수가 있는 국면이니까 경제를 선제적으로 커버를 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은 일찍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두 번째, 경제 나쁘기 전에 선제적으로 브레이크를 풀면은 경제가 굉장히 호황 국면에 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반기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연준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죠. 1980년대처럼 이제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2차 그 물가 파동이 나올 거란 우려감. 그러니까 잠불을 충분히 끄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제 소방수가 철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물가 다시 붙으면은 사실은 물가가 재점화되는 거는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연준이 현재 데이터가 왔는데 여기서 바로 하기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진 거를 충분히 좀 확인하고 그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다시 물가 재앙등하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선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고, 반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선제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를 소프트 랜딩 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또 반대로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절대 금리 레벨이 경제에 데미지를 주는 레벨에 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그럼 왜 작년에도 이 레벨이었는데 벌써 한 6개월인가 작년 7월달 이후부터 이미 이 5.5% 레벨에 와 있는데 왜 여전히 현재도 경제 괜찮고 작년 하반기도 경제 괜찮았냐? 데미지를 준다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작년과 지금은 좀 여건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연준이 이제 긴축을 이 정도 했으면 통상적으로 경제가 바로 충격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안 받았던 크게 두 가지 버퍼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초과 지원금인 초과 저축 부분의 어떤 버퍼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개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캐시가 많이 쌓여있던 그런 초과 저축 부분과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익세스 세이빙이 고갈되고 그 버퍼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바이드노믹스가 이었는데 금년 작년만 못하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예산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긴축으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인 버퍼들이 금년에 계속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이 레벨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분명히 경제에 어떤 형태로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정리를 하면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그러니까 그 경제 영향, 부정적 영향 때문에 경기 침체를 뒤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노동 데이터가 보시면 현재는 오케이예요. 현재는 오케이인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반기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2월달 노동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사실 그런 세부적인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준도 그분들도 너무 전문가니까 이제 이대로 계속 타이트닝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레이버 마켓이 크랙, 그러니까 딱 틈이 딱 벌어진다는 것도 당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크랙이 완전히 벌어진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회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은 너무 일찍 하면은 물가의 재앙 등의 우려감이 있고, 또 너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은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접점이 한 6월 정도 일단은 시작한다. 일단 시작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그 폭은 조절할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폭이 좀 더 많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고민이시거나 궁금한 게, 요즘 그럼 주목해야 될 요즘 시장의 채권을 이 무엇이냐, 아니면 채권을 들고 있는 분들이 취해야 할 포지션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얘기죠. 무슨 말이냐. 요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투자자 관점에 요즘이라고 하는 게 뭐 앞으로 3개월 뭐 이렇게 좀 쇼텀을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요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시장을 보면은 현재 최근에 국채 금리가 한번 리바운드해서 올라왔고 미국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도 국채 금리 같이 좀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 있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쭉 작년 10월 달부터 본다면 금리 쭉 내려오다가 다시 리바운드해서 올라왔고 다시 여기서 이제 약간 영어로 플럭추에이션 좀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는 마켓 뉴트럴하게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국채를 갖고 있다고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듀레이션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할 거냐 장기 채권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보통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벤치마크라고 있어요. 벤치마크는 이제 지수에 붙인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채권의 어떤 벤치마크는 바클레이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서 글로벌 채권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채권 지수들은 듀레이션이 5에서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단기와 장기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거면은 가중평균을 하면 중간에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와 국채를 갖고 있다면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좀 바벨로 갖고 있기를 권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쿠폰 캐리,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좀 나오는 걸 위주로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장기채를 바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다 정리를 하고 금리 내려갈 거니까 장기채 몰빵하기에는 아직 좀 빨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원래는 이제 만약에 시장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면 금리 인하 시점 전에 먼저 국채 금리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투자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장기채 몰빵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상황을 봐가면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이런 대처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냥 분할 매수 접근해서 입건하셔도 되죠. 만기, 듀레이션 갖고 얘기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신용등급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용등급 가장 높은 게 국채인데 지금은 그 국채를 포함한 어떤 투자 적격 채권을 좀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채를 포함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런 투자가 어려운데 글로벌에 가면은 트리플 B 이상의 국채들이 전체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투자 적격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적격 채권 위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향후 경제가 나빠져도 크게 안 밀리면서 또 이자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우량한 자산 위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기채 몰빵보다는 좀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가 지금은 좀 더 맞지 않을까. 즉 지금 시장을 바로 내려가거나 또 금리 반대로 올라가거나 너무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게 좀 시간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게 현재는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